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 차 인공지능 아카데미의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GPT를 사용을 하실 때 GPT용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 그 고민을 일부나마 여러분들께 들어줄 수 있는 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작부터 받아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프롬프트 바이브스라 그래서 프롬프트 생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기존에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업그레이드 유료 버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새롭게 내 목적에 맞는 프롬프트를 생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한 달에 5번 정도 중요한 이슈가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무료로 한 달에 5개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굳이 저는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고의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1개씩을 무료로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분야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글쓰기 분야를 보시면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GPT라고 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GPT라고 치시면은 올리는 리소스 GPT, 구글에서 자동 번역을 해놓으면 언어가 다르시더라도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콘텐츠 강화제 GPT, 문제 중재자 GPT, 블로그 GPT. 그러면은 이렇게 블로그 맥락 정보, 문법 교정기, 19챗 GPT 쓰기 스타일, 이렇게 이거는 쓰기 스타일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3개월 전에 올려놓은 거죠. 11분이 했는데 많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블로그 GPT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쓴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듯이 이렇게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보면 보통 짧아요. 짧게 쓰라 그러는데 짧게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문의 창작 부분인데 여러분이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넣기 영어로 하세요. 그냥 영어로 이렇게 하시고 나오죠. 답변이 나오면은 이거를 한 번 더 그렇게 여러분이 한글로 번역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한글로 돼서 블로그 GP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문 블로그 작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GPTC에서 GPT-C 3택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 1%가 대신 써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뭐 상위 1%가 써주는지 안 써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맛집 핫플레이스 미슐랭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를 이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여러분들이 꼭 검색을 해서 찾으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블로그 프롬프트 바이브스라는 사이트 링크를 제가 놓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들어가셔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게 많아요. 이미 만들어진 게 총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수백 개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를 하면은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 복사해서 프롬프트 해서 마케팅 생산성을 지정하면은 생산성과 카테고리와 관련된 부분들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만 Learn Anything GPT 이런 부분도 있죠.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글쓰기 부분이 역시나 복사해서 활용하신 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툴이고 고민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툴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은 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은 효과가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길어요. 제가 사용했던 것도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긴 프롬프트입니다.
긴 프롬프트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답을 해요. 영어로 답을 하는데 한글로 번역해 주세요 해서 하면은 어떤 부분에 큐레이트된 기사 논문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링크를 기사를 작성하거나 교육 동영상을 만들거나 전자책을 만들거나 하실 때 이 내용 카테고리 제한하는 주제 많이 제한하죠. 최신 정보, 다양한 리소스, 맞춤형 제안, 간편한 발견, 그 다음에 온라인 강좌책, 전자책, 교육 동영상 이런 글쓰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롬프트를 짜놓은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걸 복사 붙여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면은 이렇게 긴 프롬프트 구조를 원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간단 명료하게 간단하게 써야 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간단하게 쓰면 간단하게 단문으로 대답합니다. 절대로 길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내용이 간단하니까. 그래서 프롬프트 기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접목하는 거, 무려 12만 자의 글쓰기 보고서 글쓰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프롬프트로 가능한 거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듯이 그거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은 복잡하지 않은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기법이 아재에게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완성도는 12만 자를 다 검증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글쓰기를 할 때 일단 글을 써주면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GPT가 써주면은 제미나이에 가서 12만 자를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GPT에서는 그 글자 토큰 수가 한계이기 때문에 다 처리가 안 됩니다. 긴 맥락이. 그래서 제미나이를 갖다가 쓰는 이유거든요. 제미나이는 100만 토큰이기 때문에 A4 분량으로 따지면은 약 1500장 정도의 컨텍스트를 갖다가 전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00% 용량이 꽉 차면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정확성이. 그래서 한 50% 정도라고 하더라도 저급자니까 750장 정도 A4의 양을 제미나이스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700장, 800장 정도는 충분히 여유롭게. 그래서 제가 GPT를 쓰지만은 GPT를 쓰기도 하고 GPT 옴니가 나와서 다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쓰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클로드 3는 굳이 지금 단계에서 내가 글쓰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클로드 3는 사용하지 않지만은 글쓰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클로드 3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프롬프트 바이브와 같은 프롬프트 도구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은 실행계획을 통해 향후 30일 동안 모든 기술을 배우십시오라는 이런 주제예요. 저와 같은 초보자가 이 기술을 처음부터 배우는데 도움이 될 상세한 30일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롬프트도 있습니다. 53분이 복사를 해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강의를 들으셔도 결국 프롬프트 이거 복사해가 쓰셔야 돼요. 프롬프트는 수백 개, 수만 가지, 수백만 개가 있어도 여러분한테 딱 입맛에 구색에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조금 모디파잉하고 변경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면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 게 자꾸 능숙해지는 겁니다. 모방을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신 다음에 주제가 다를 경우는 항상 새 창을 열라 그랬죠. 새로 창을 열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를 치시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제안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 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 싶으시면 자기 스스로가 블로그 GPT라고 이야기를 하죠. 블로그 GPT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한글 번역 해줘.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의 규칙을 짜는 겁니다. 복잡하게 짜야 돼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리 쓰시기가 귀찮고 또 초기에는 어떻게 짜야 될지 좀 낯설기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우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번역부터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블로그 전용 챗봇이 되는 겁니다. 이 창에서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제가 다른 경우에는 새 창을 열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새 창을 열어서. 그래서 이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도 무료 툴을 제가 시간을 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